네네, 감사합니다. 회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화는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하면서 올려드린 대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수연치로 해탈을 얻을 수 있는가? 짧아서 칸이 짧아가지고 제가 수양연구 취사를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양연구 취사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론상의 수행에는 왜 정의라는 단어가 없는가? 그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양 연구 취사 3학 공부가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 필수 과목인데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해서 3대력을 얻는 공부인데요. 수양 연구 취사가 그 명칭부터 사실은 독립 과목이죠. 수양 과목, 연구 과목, 취사 과목. 그렇게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쩌면 마음의 자유, 해탈을 얻으려고 보면 또 연구해야 되고 또 취사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뜻하지 않게 사막 공부에 좀 효과를 덜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한번 삼아 봤습니다. 일단 수양연구 취사로 해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경로로 해서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가? 어렵겠다 하면 왜 어려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주제를 잡았는데요. 우리 여기 지금 회화의 주제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좀 관심이 있는 제목을 주제를 잡아야 되고 또한 이 주제가 너무 또 심오해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화기애애하게만 넘어가면 이렇게 공부가 아니죠. 이 주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우리 지금 원사님이 얼굴을 못 보여주시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대회장님도 계시니까 먼저 말씀을 좀 어, 개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제목 자체가 조금 난해했는가 싶네. 그래가지고 고마 참여를 안 하는 거였는데 천사는 들어왔네요. 천사는 들어왔고 방금 근데 지금 권산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권산이 안 들어왔어요. 권산 화면만 저- 화면만 안 켜주고 계시지 지금 음, 들어와서 계속 했어요. 예, 계속. 그러니까 하나 둘셋 다섯 명이 들어와서 지금 그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수연치라고 줄여서 말하는 분은 나 선생님하고 또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수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수연치라고 하는 분이 노대원 교수도 수연치라고 하던가. 그래 그 하여튼 몇 분이 있어요. 수연치라고 줄여서 말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에서는 저도 그 상시 응용주의상 1조를 설명하면서 좀 같은 견해가 있어요. 나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회화의 제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온전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할 것이요. 해서 그 온전 생각 취사를 끊어서 설명을 온색시. 한다고. 예, 예. 그게 내가 좀 개탄하여 맞지 않는 부분인데 참 하여튼 이렇게 배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개탄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난 낫다. 요래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래도 해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런 질문이 나올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해야의 제목으로도 대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설명하면 제 견해로는 다른 분들도 말씀 좀 하십시오만은도 방금 그 원성 교무님이 수십 개는 공부를 해봐서 섞여 있어가지고 뭐 이해 못한다고 한 말 처음에는
그 말을 했어요. 뒤에는 그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다 했지만 처음에는 그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수상문과 자성문을 설명하면서 아주 난해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 보조 진울 선사님이 예? 아주 질문과 이제 답변을 하는데 까마귀 소리를 듣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난해하게 해서 그것도 저도 공부할 때 젊어서 그때는 써가면서 그 말을 이렇게 써가면서 이 질문에 이 답, 이 질문에 이 답이래 갖고 혼돈된 거 잘못 지금 지적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려가지고 과연 수상문이 뭘 말하냐, 과연 자성문이 뭘 말하느냐를 분석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데 누가 그 필기하면 자신 스스로 필기해가면서 공부를 하가디요. 고마 읽고 말고 이러지. 요새는 유튜브 들어버리고 말고 추상문과 자성문에 대해서는 유튜브도 없어요. 내하고 딴 스님 한 분하고 딱 두 사람이 말했어요. 또 원불교 신문에도 추상문과 자성문을 중간 잡아 놓으셨다 그 말씀도 제가 원불교 신문에 게재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산 시민선방 하면서 소상문정의 자성문정의 중간 잡아 놓으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 선생님 견해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오래 오래 해가지고 정상에 이르는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根기가 다 다르니까 오래 하면 그 이르는 자리는 같다. 그 말씀을 수십 개로 있어요. 문제 일 없는 사람이 된다. 일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조진울 선사도. 그러니까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까 저 원성 교무님이 참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염불하고 좌선하고 무시선을 가라. 그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전국 제가 공부인 대회에서 다른 거 다 놔주고라도 우리가 그 알맹이만 착 잡아 지금만 만들면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무시선법이죠. 결론은 연불자선해서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연불자선해서 수상 해서 수상 무시선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이제 그 알맹이를 딱 지택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 상시 응용주의사항 1조에서 온전한 떼고 생각으로 떼고 치사를 할 것이오를 붙여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할 것이오란 말이에요. 온전한 생각 그것이 정해란 말이에요. 정해. 온전한 생각 그것이 공적영지단 말이에요. 좀 더 나가서 말하면 또 거부할지 모르지만은 나가서 말하면 진공묘이다. 공직영재 진공묘이 갖다 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지고 치사를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불의는 왜 정의는 왜 없는가? 그거하고도 깬주어져 버려요. 답이 나와버린다고 이제 두 가지 답이 한목에 나와버려. 그래서 종심소욕 공단이 말씀하신 70의 종심 아닙니까? 종심소욕 분류. 근데 무슨 정의가 필요합니까? 정의 불의가 그 없지. 그러니까 내 마음 나는 대로 해도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돼버리니까 정의불의를 초월해 버렸대. 내 말은 거 끝나겠네. 좀 있으면 저도 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네, 말하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한 시간은 충분히 있다 갈 거예요. 아, 예, 예, 예. 아, 그럼 제 돼요. 말도 예, 예, 예. 아, 우선 대장님 말씀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한다 할 때 온전한 하고 생각을 나누면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죠. 온전히 뭐가 없죠. 온전한데 주체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없어요. 생각의 없어요. 한 묶음이 돼야 되는 거지. 예, 묶어줘야 온전과 돼요. 예. 예, 예,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온전과 생각이 나눠지게 되면요, 무기에 떨어져요, 무기. 안 돼. 그렇게 왜냐면 생각이 없으니까 배워와가지고 그렇게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건 무기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온전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않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은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전과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분명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온전한 생각, 질문, 네, 이, 말씀하세요. 지금 그 회화 네. 주제에 나와 있는 해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죠? 완전한 해탈을 하면 마음의 어떻게 자유, 되는 건가요? 완벽한 마음의 자유죠. 완전한 마음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티끌만큼도 어떤 구속이 없는, 주착이 없는, 구속이 예, 예. 구속 주착이 완전히 대타를 끊어져 있는, 예, 예.
그러니까 해탈은 한자말이고요. 우리가 편히 하는 말은 그냥 freedom of mind예요. 마음의 자유요. 완벽한 마음의 자유. 거기에 뭐 또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어떻게 저기 하지 못하는, 속박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시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열반의 세계라고 그래가지고 번뇌 이제 씨앗이 불꽃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니르바나도 사실은 해탈의 뜻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해탈은 이제 중국에서 만든 말이고요. 예, 니르바나가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우리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자유, 그 어느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끌리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모든 행위를 다 하면서도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지금 네. 그 원불교에서는 해탈보다 자유를 조금 더 최지요. 높은 지경. 예, 그러니까 상마도 저는 해탈은 잘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음, 자유는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 합니다. 그리고 예. 예, 제 그래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음, 교단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주착이 생겨요. 옳지. 예, 다른 일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 거기에 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공부 삼아서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제 하는 사업에 또 매달려요. 근데 또 사업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재미가 있어. 또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가요. 그러면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심 이렇게 이 자리도. 좋아요. 그래서 자유네. 예, 해탈은 뭐냐? 어찌됐거나 그 지금 나를 구속하고 억압했던 것들을 떠나보는 거고, 겸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말하고 들을 때 듣고, 근데 이것들이 걸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는 뒷문제인 것 같고, 음, 잘하고 못하고는 또 이제 또 다른 세계의 영역인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아까 취연취를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할 때, 마음을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이면,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수착되어가지고 절대 못 노는 사람은 해탈이라는 견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자리를 알고 마음을 써본 사람이면 해탈은 과히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훈이께서 말씀하신 해탈이 대원 정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무진통의 대각을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어려워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으니까. 무진통을 말한다고 하면 그건 미진하지만 적어도 원불교 내에서 공부하는 언어 그냥 그대로 해석해서 풀어서 벗어나는 거. 내가 지금 했던 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럼 알면 아는데도 사로잡히고 또 깨치면 깨친데 사로잡힌 게 보통 이제껏 제 마음이 세 개였거든요. 예. 또 그걸 추구했던 것인데 막상 그걸 알고 보니까 더 문제는 아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옳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연치로는 능이 해탈이 가능하다. 그리고 능이를 넘어서서 자유도 결국 이 수연치를 통해서 얻자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 생사의 자유, 나아가서는 죄복의 자유까지 얻자고 하는 것이다. 저는 아까 제가 죄복의 자유는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마음의 자유, 생사의 자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어렵노? 제복의 자유가 왜 어렵노? 그 말 한번 묻고 보고 합시다. 진도 아니, 나갑시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어렵죠. 이렇게 사업을 아직 성공을 못했지. 그건 하여튼 저기 또 2단계로 하면 좋겠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주제로 삼았던 거는 그 해탈이라는 게 그 자체가 벗을 탈자, 풀해자 벗을 탈자리잖아요.
그래서 속박을 벗어난다는 내용이고, 그 속박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우리 성품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성품, 자성, 그 자리가 바로 그 영원한 마음의 자유, 털끝만큼도 어떤 거에 주착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양 연구 취사 공부로 해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는 뜻으로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것에서 이제 이 공부거리, 회화거리로 생각을 했냐면, 수양할 때는요 연구를 못 해요. 연구할 때는 수양을 못 하고요. 취사할 때는 수양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 자체는 연구와 취사가 들어가지 못해요. 과목이 달라버려요, 완전히. 무시선하고 달라요. 무시선은 전체가 하나고 막 그랬는데 서로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공원정인데, 여기는 공원정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을 공원정으로 표현하자면 수양은 공 only, 연구는 해 only, 취사는 정 only예요. 그러니까 각각은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이 사실은 하나로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과목이 나누어져서 공부하기는 쉬운데,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개념 잡기는 쉬워요. 수양이 뭔지, 예, 저희가 뭔지, 뭐 취사가 뭔지 이렇게 연구가 뭔지는 아는데,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우리 말해서 이론상의 진리짜리처럼 하나로 이루어져서 나눠질 수 없는 경지가 과연 가능하냐? 그게 사실은 해탈이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해탈 자체는 사실은 지혜가 함께 있는 해탈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여진영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생각, 온전하고 생각하고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올바른 말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수양연구 취사 공부가 해탈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천사님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전산 나갔나? 아니요. 천사님 왜 그, 말씀해 주세요. 그 세 가지 과목으로 수양 연구치사로 과목을 나눈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오님이 나누신 것 같아요. 나오님이 생각에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대종사님은 그거를 나누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치사에 있고, 치사의 목적은 수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수련법은 수양연구치사 사막병진선 정정 수행이거든요. 정정도 내정정, 외정정이 있는데, 내정정은 연불과 자선과 무시선으로 하라 그랬고, 외정정은 사리를 연구하면서 대의를 세워가지고 치사를 하는 사막병진선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사막병진선의 그 목표는 뭐냐? 지혜 총명이 되고 솔성수도가 되면서 생사해탈이 되고 육도가 자유하면서 신통묘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종사님이 우리들한테 제시한 우리 사막병진 정정 수행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나오님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수양연구치사 정정 수행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해탈이 아니라 신통묘술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데, 신통묘술에 빠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불교에서 정말 50년 동안 수행하신 분들 정말 꽤 많으세요. 학생 시절부터 원불교 다니시면서 독실하게 이렇게 하신 분들, 신앙 수행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저는 이분들 공부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수양연구 취사 산학 공부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공부의 방법이 그러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공부 방법이 과연 왜 그러면 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더 나아가서는 그 아까, 부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원성 교무님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도단의 입정처를 확철되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기 나름으로 구역을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개념을 정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상문 정해와 자성문 정해만 해도 자기가 개념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걸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원래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불이 뜨겁고 밝다고 했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과 밝은 것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됩니다. 근데 지 스스로 분리해가지고 뜨겁고 밝고 따로 나눠놓고 뭐 이러쿵 저러쿵 연구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장작만 갖다 넣으면 더 밝아지고 장작만 더 넣으면 더 뜨거워지는 것인데 뭘 계산을 합니까? 지가 그럼 뜨거우면서 덜 밝은 거, 뭐 덜 밝으면서 더 뜨거운 거 이런 거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왜 연구합니까? 그래서 자성문과 수상문은 그 있는 그대로 읽어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지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일을 또 견성을 했으면 또는 양성을 하고 솔성을 하려면은 지자한테 가서 이러이러한데 저러저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지견을 나누고 회화를 하고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점검 안 하고 지 혼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오님과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교화단을 하자, 서로 회화를 하자, 공의를 덕하자, 스승을 모셔오자, 이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누가 복잡하냐? 자기 마음이 복잡합니다. 진리를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진리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고요. 오로지 유일하게 그대로 갑니다. 그냥 영원 불멸과 인과보험 그밖에 없습니다. 당해보면 알잖아요. 뜨거운데 손 넣어가지고 하면 뒤어보세요. 그 물질 생기고 아이고 뜨겁네.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넣을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래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 서구에 있는 과학자들은 그 과학의 논리가 뭔지 압니까? 전부 다 이프덴입니다. 이프덴. 이러하면 저리저리 될 것이다. 그 이프덴을 가지고 실험하고 증명하고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맞는 것이고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프덴은 종교에서는 이프덴이 아니고요. 회화로 가지고 공의를 득해야 됩니다. 과학자는 이프덴이지만 종교는 회화와 공의를 득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질문 좀 있는데요. 네, 아까 잠깐만요. 봉사님께서도 예, 예, 이 부분에 예. 잠깐 좀 짧게만. 우리 천사님 말씀은요, 지금 전체적인 토탈 개념에서 얘기해 주셨지, 지금 그 수양연구 취사 이 과목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지금 해탈이니 뭐니를 갖다가 맛을 못 보는 이분들한테는 지금 개념이 안 잡힐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으니까. 네, 익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어쩌면 사실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불편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까 이제 봉사님께서 온전 생각을 또 취사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비판적 시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봉사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천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알고 능이 난 일, 알고 능이 난 일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요. 뭐 따로 연마하지 않고, 뭐 깊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하나로 그 작동이 돼요. 그러는데, 잘 모르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문제들. 지금 우리 교단일, 뭐, 그냥 극단적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니까요.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대종사님께서 표현한 말씀 중에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의 그 지금 취사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그 말씀에 적절하셔요. 음, 그래서 끝없이 저 스스로가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한 것을 넘어서려고 상당히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애를 쓰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제가 마음이 편협하다는 건 뭐냐? 나와 다른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가 참 불편해요. 음, 내 이야기를 전혀 엉뚱한 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었을 때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음, 그때는 상당히 애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럼 당연히 이해하려고 하면은 온전한 게 있어야죠. 온통 받아들이는. 내가 이제껏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온통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씀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 좀 이렇게 쪼개져서 했었을 때 그래도 좀 수월스럽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지금, 제 입장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아까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알고, 능인한 일은 뭐 그냥 흔연하게 돼요. 그냥 하나요. 그냥 뭐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니까요. 마치 영지가 발현된 것 같아. 그럼 세상 지금 내 눈앞에 그것만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과거 출가자들 그냥 산으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출가해버렸을 때야. 뭐 일 없으니까 그런 사람 살 수 있죠. 근데 현실에서 이 재가로 있으면서 가정에, 직장에, 이런 사회에, 또 정치에 이 복잡한 문제들을 접봤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했을 때 과연 그 하나의 마음 가지고만 해결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제 입장에서 저는 확실하게 저는 안 되거든요, 잘. 그냥 제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 다른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네네, 모르는 세상이 있다고 하면 제가. 네, 좋은 질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제가 떠올라서 제가 답변은 아니고요. 이걸 한번 여쭤보기로 하죠. 어떤 분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어떻게 해요? 대종사님은 대종사님의 직장은요, 어불교예요. 어불교 그 교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어떤 공부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교단은 전체적인 거고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은 그 제자들은 또 하나하나 구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우리 사업과 같은 걸까요? 사업도 사실은 한 가지로만으로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영업을 하든 아니면 뭐 회사 경영을 하든 어떻든 간에 영업은 영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 있어요. 지침이 있는 것이고요. 역시 적극적으로 뭐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준비해서 하고. 경영은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을 막 적극적으로 해버리면요. 이게 회사가 또 휘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화합이요. 아무리 영업도 잘하고 경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화합이 안 되면요. 결국은 쪼개져요. 제가 그냥 떠오르는 게 그 정도인데 이런 그러죠. 것을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원불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로는 말 안 듣는 하근기, 중근기도 있을 것이고 말을 또 잘 듣고 혼자서 잘 하긴 하는데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좌선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네.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말씀이나 이런 성현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면서 잘 안 듣는 분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방편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 끝내 그대로 끝까지 갖고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방편에 그것이 일시적인 그거에 대한 해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평생 이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그거 하나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갖다가 대종사님께서도 그 반야의 지혜를 우리 공자경지를 쓰시는 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계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게하고 뭐 사막 공부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성근 익사님하고 나 선생님 말씀에 종합해서 그 지금 수연치를 따로따로 이제 보는 걔네가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 쓴 경우란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아침에는 자선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그 일에 일심하고 자리 연구하고 일가이치를 연구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저녁에 참회 반성하고 일기 기재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보면 사막을 병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처음에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리고는 결국은 나중에 무지선으로 갑니다. 무지선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이 아까 선사님 말씀이 나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그 안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수연치가 반복되다 보면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무지선을 갖고 안 해도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말씀드렸고 익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익사님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다 해서 온전을 끊고 생각을 끊고 물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쉽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선을 할 때 적적성성 적적만 추구하지 않잖아요. 적적성성이란 말이요. 적적성성은 옳고 성성적적은 옳고 적적무기는 그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성성무기는 그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다는 말은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고 신령스럽게 아는 가운데 공적하다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르면 그것을 자꾸 기르면 아침 자선을 그렇게 기르면 일을 당하여도 그 공적 영지가 솟아오른다. 영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공적 영지라고 말을 짝을 지어가지고 땡겨야 되지.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공적 영지가 또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부부에서는 시대를 따라 학문을 연구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의 영지만 갖고 되나? 그때 판단이 나오지만 또 우리가 일을 당하여서 그 일의 일과 이치를 연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끊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정상에 올라가서는 수연치로 올라간 사람이나 수행인이나 무수선으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나 같이 만나는데 결국은 그 중간에서는 무시선으로 다 통한다. 그게 아까 전에 능이 일할 때 성근 익사님이 말할 때 이렇게 했죠. 된다 말이 되는데 능이 이렇게 할 때는 말하고 할 때 그때 명심 단계지. 그러니까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의 단계로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수행을 하리라 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요란한데 저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 단계가 오는 것이고 마음을 놓아보는 단계가 마음이 가는가 안 가는가 보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담배 못 끊잖아요. 못 끊어. 그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 능심이 되면 담배는 능심이 되면 안 되겠지만 능심이 되면은 술 같은 거는 이렇게 된다 그래. 술 같은 거는 능이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도록 안 먹지만 그 사람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나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생각 안 해도 돼. 나는 술 안 먹는 능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고 집심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능심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종심소욕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열반 낙을 누리라. 그렇게 대통령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릴 때 내가 제발 그리 결론이 나면 좋겠네. 지금 경기 따라서 공부를 가르치시되 수연치로서 하시다가 중간쯤 한 2단계쯤 올라가면은 반드시 무지선법을 만나게 되고 무지선법으로 이제 그 자연적으로
마음을 놓아보는 단계 이렇게 이제 능히 그래 한 단계까지 안 가겠나.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악수합시다. 거기서 악수. 그다음에 내 사람 오늘 말 대답하는 천산 익산 나 선생님 나 이렇게 만나면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저기를 하나 던질게요. 작은 질문을 할게요. 우리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자, 아까 지금 우리 대회장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당연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용어예요. 적적성성, 성성적적인데요. 네, 적적성성, 성성적적을 틀린다고 하실 분은 전혀 안 계실 거예요. 당연히 적적성성, 성성적적은 우리의 마음 공부의 선공부가 마음 공부니까요. 거기에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공부의 핵심에 들어가는 이 해법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열쇠가 될 것 같아요. 휴양 연구 취사 공부는 성성적적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성적적이 수양과 어떻게 연관이 돼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서 수양을 해야 되고 성성적적을 어떻게 사리 연구에 적용해서 그것이 사리 연구 가운데 해야 되고 작업 취사도 마찬가지로 성성적적을 어떻게 버리지 않고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올 것 같네요. 예. 네, 준비됐습니다. 그죠? 네. 자선이 익산도 할 말이 있겠지만 내가 잠깐 말하고 나서 익산에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좌선의 목적이 자선을 하는 목적이 적적성성하게 되는 상태를 지속하는 겁니다.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자선. 그럼 자선은 정신수양 과목 아닙니까? 정신수양 과목이죠. 그러면 답은 됐죠. 정신수양은 성성적적하고 적적성성하다. 하다를 기른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일 있을 때와 동정간 분리선이니까요. 정할 때는 좌선으로서 그렇게 하시고 적적 성성적적으로 하시고 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할 때는 그 일의 일심으로 일가일치하면서 그 일의 일심으로 일심 자리가 적적성성한 자리고 공적경지한 자리다라고 보면은 다른 잡념 분별 조작하지 말고 공적경지의 광명으로 그 일의 일심을 하라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 보면 운전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 운전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운전할 때 수양한다고 뭐 이런 상 서문을 외우면서 아니죠.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데 일심으로 해야지요. 일심으로 그 일의 일심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일 우리가 훈타원 양도신 선진이 대종상에 질문했죠. 저는 일심으로 하라고 대종상 가르치셨지만 저는 오늘 약을 따르고 바느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는 바느질을 하고 약 따르는 것이 그 소임이니까 그 일심 그 일의 일심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일의 일심으로 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일심이라고 생각하면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서 하고 그다음에 작업치사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용어를 바꿔 가지고 분리자성, 자성의 자리를 여의지 않고 작업치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작업치사의 목적에서 보면은 왜 작업치사가 정의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작업치사가 어렵냐면은 이것이 내한테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그게 문제거든요.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첫째인데 두 번째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같이 일어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고해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지사를 잘못하면 고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역시 적적성성한 자리와 한 가지 자리다. 뭐 그러면 적적성성하고 수양연구치사하고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 선생님은 불충분한갑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익산이 한번 또 거들어봐요.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사례, 그냥 현 교단 사례를 갖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교단의 일을 어찌됐거나 좀 남들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법이 분명하게 저는 나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는 여러 정보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교단의 지도부의 상황도 알았고, 그 교원에 대한
그 법규에 대한 문제도 알았고.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진 출진단만 되어도 이번 혁신은 대성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어요. 혁신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 이야기는 주로 이제 뭐 여러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탈락이 됐죠. 그리고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교원 개정은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맞다. 예,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9월 달에 이제 교원 개정은 아무리 교원 개정을 주장을 해도 이미 절차에서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남냐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은 아유 내 말을 안 들어준 사람, 내가 봐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를 따질 수도 있는 마음이 있고요. 따지고 싶어요, 실은. 지금 뭘 얻었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시끄럽게 외칠 뿐이었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아이고야 그냥 당신들은 그냥 그럼 이대로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옳지. 왜 내가 내 생각을 안 듣고 지금 계속 주장했고 저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아까 적적성성하다고 했었을 때 정말 내가 진실로 적적성성했었으면 진실로 그 성성하게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제가 다 헤아리고 읽어냈으면 저 또한 그때도 좀 저도 바른 취사를 했었을 것을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제가 공방에 사로잡혀서 사람들한테 주장만 했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약했다. 그럼 그렇게 봅시다. 따지고 보면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리고 또 보라.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막 뭐 해요. 뭐 해. 그런데 실은 저 어떤 부분 못마땅하거든요. 왜? 저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울 뿐이지 별로 이익이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아이고 그냥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고서 교단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사는 저한테는 분명해요. 어떤 걸 취하냐에 따라서 조단일에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을 쓸 수도 있고 아유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진리가 완전히 그냥 망가뜨릴 때까지는 나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가 보다. 이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나오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적적성성이 취사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 뭐 선할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할 때는 적적성성은 같아요. 성성이 돼. 그러는데 복잡한 문제 들어갔을 때, 복잡한 문제 속에서 성성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취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같이 있지 않으면, 저는 성성이라는 것도 자꾸 자기가 익숙한 쪽, 그것도 저는 편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좀 불편한 거, 이런 것 속에서의 성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분을 우리가 회화로 서로 대화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요. 하자는 얘기죠. 정말 수많은 경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인자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비스러워야 된다고 우리가 할 때 자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뭐 어머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천지의 어떤 그런 풍운으로 상술로 인해서 뭐 곡식을 여물게 해주고 이런 거. 사실은 요 자비 가운데는요 아주 죽이는 것도 있어요. 죽여. 저기는 어디죠? 저기에서는 그 어, 춘생추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춘생추살, 그렇죠? 예. 그 어디에 우리 저기 케이블에서 우리 저기 원불교 방송 어느 방송하고 가까이 있는 방송 하나 있잖아요. 예, 춘생추살이라고 봄에는 살리고 가을에는 죽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을에 죽이지 않으면, 가을에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하지 않으면 그 나무 못 살아요. 봄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돋아야 되는데 계속 그 잎이 안 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춘생추사의 개념에서 보면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살린다, 태양 같은 거, 이렇게 따뜻한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다 갖춰진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죽인다 또는 어떤 거 거기에 인과응보로서 아주 그냥 어떤 저기를 갖다가 철저하게 응징한다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비를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두가 사실은 개념이고 모두가 집착이고 하나의 상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집중을 할게요. 시킬게요. 성성적적은 우리 자성의 특징인데요. 그게 자성의 원래 모습인데, 요소인데, 성성적적을 어떻게 써서 수행을 하고, 성성적적을 어떻게 써서 사리 연구를 하고, 또 어떻게 써서 작업주사하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작업주사도 성성적적하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사리 연구도 어떻게 성성적적을 해서 하냐. 성성적적이 아니고 만약에 적적을 뺀 성성만 가지고 작업주사를 하게 사리 연구를 하게 되면 몰두해 버려요. 몰두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성품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집중력만 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속박이죠. 그래서 어디에 무슨 일인지도 모르죠. 옛날에 노노맹자 읽는다고 해서 뭐 바깥에서 뭘 말려놨는데 그 멍석 개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그게.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은 성성적적이 안 됩니다. 성성만 있지 적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적에서 물론 나타나는 영지가 공적 영지인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양 연구 추사를 성성적적하게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우타원님 혹시 이해가 혹시 있으면 얘기 좀 들어줄 수가 있나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라도. 수양은 이미 우리 뭐 봉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도 더 되니까 하고요. 연구와 사리 연구와 작업 주사에서 성성격적을 적용하는 예가 있을까요?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예. 기사님. 예, 저는 아주 좀 기초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수양연구치사에서 수양 과목에 연불 자선 그리고 또 무시선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참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연불 자선 무시선법을 제대로 잘 공부하고 있고 뭔가 그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왜 우리는 그렇게 늘 수십 년 내지는 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참 연불과 자선과 무시선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적성성한다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성이 우리가 지금 중생의 속성이 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무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적성성화 할 때 그 적적은 그야말로 무기를 이렇게 참 컨트롤 한다 할까 제어한다 할까 하는 이 측면이고 그러면 번뇌는 어떻게 이렇게 참 항복이라면 좀 이상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누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종래에는 적적성성한 함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번뇌와 무기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업계에서 청정한 마음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됐을 때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야말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어떻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번뇌와 무기가 완전히 소멸된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그때에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성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적적성성 가지고 그렇게 되겠느냐 그 좀 더 다른 이렇게 그 수행법이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연불은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선도 이렇게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저 무시선법에 보게 되면은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했어요. 모든 번뇌를 끊지 않으면 이게 번뇌와 무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제어를 하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참 연구 과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저기, 네. 예, 지금 저도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드릴까요? 네, 먼저 하십시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아까 봉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질문하신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봉사님께서는 그 동정간 분리선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정할 때는 좌선으로 한다고 하고, 동할 때는 일심, 적적, 성성으로 한다고 하고, 분리 자성으로 취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세 개가 다 우리가 좌선을 할 때 무기 정에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적 성성하려고 좌선, 수양 과목인 좌선을 하는 것인데 이 적적 성성, 저 같은 경우는 성성하게 되면 저절로 적적하게 되고 거기에 그 성성함으로 취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동정감 분리선이라고 했을 때 그 정할 때는 좌선으로 하고 동할 때는 일심 적적 성성으로 하고 분리 자성으로 그러니까 자성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취사를 한다는 얘기는 분리 자성과 떠나지 않았다 함은 우리 본래 성품이 바로 성성 적적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그렇죠. 일심이고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 좀 전에 기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성성 적정만으로는 되겠냐라는 그 말씀에 답이 저는 되죠. 성성하면 답이 여기에 돼. 예. 모든 답이 것이 됐어. 한꺼번에 다 따라 나온다고 예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새 정말 엄청 덥잖아요. 근데 올여름에 그 정말 더운데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더위에 붙잡혀서 말씀드릴 수가 붙잡혀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더위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공사님께서도 항마라는 것은 항마 위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미 성성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여기에 덥다라는 마와 싸울 게 있느냐 하는 문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다. 예. 그래서 저는 항마 위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성한 가운데 있으면 내 스스로가 그 성품 자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모든 것에 자유롭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제가 대단하죠.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대단하죠. 예. 적적으로 무기를 제어하고 성성으로 모든 번뇌를 다 이렇게 해결했을진데 거기에도 또 무슨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다시요. 지금 규사님이 그러면-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하세요. 성성으로 무기를 제어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적적으로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예, 말입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그거 정정하면 저기- 되겠고요. 네네.
그거는 장담은 예, 그에 제가 대한 네. 답은 이게 예, 좀 말씀하세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진짜 책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뿌리가 된다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사를 경계를 당해가지고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고 뿌리는 죽기로서 안 하는 거. 소승률은 13조 14조하고 더불어 계문하고 더불어 우리가 작업치사의 그 결과를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선을 해가지고 일심 기르는 공부, 일념에 정성적적한과 관계를 말하면은 정할 때 공부를 많이 하면 서로 동할 때도 그것이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는 거 견주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작업지사의 목적에서 그 실행이 없는 이유는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정의 불의를 그러니까 실행이 없구나. 그 다음에 철석과 직구는 석과 업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 수행과 훈련을 갖다 놓고 볼 때는 원불교 법은 신앙과 수행이다에다가 수행이 훈련이니까 원불교 법은 신앙과 훈련이다 해도 맞나? 이래 하면은 대개는 맞다 하거든. 그게 틀린 거예요. 훈련은 수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훈련이다 말이라.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오래 계속 올해는 오래 하는 게 오래란 말이라. 그러니까 오래 계속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이 저런 철주의 중심에서 습기 외면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 수상문에다가 비유를 해본다면 수상문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무시승법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 잘하시네. 진짜 공부가 많이 진척된 상태죠. 저런 분들한테는 수상문을 말하면 수연치를 말하면 잘 안 맥혀들어요. 이미 이 공격 연기를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성승하면 저절로 나온다고 말해버리는 사람한테는 논날 여지가 없다 말이 내가 판단.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공부도 있고, 예.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계속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저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자꾸 자선할 때 잡념이 자꾸 끓는 사람은 경계를 당하여 치사를 할 경계에 이르렀을 때 뿌리가 자꾸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이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수양도 잘하시고 일 당하면 사리 연구도 잘하시고 일가이치를 연구를 일에는 대소유무 이치가 있어요. 일 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소유무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작업치사에서는 정의불입니다. 표준이 정의불입니다. 작업치사에 당해서 정의를 죽기로서 실행하고 불의를 죽기로서 안 하면 우리가 자선할 때의 그 일심에 단전주하는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동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동할 때 그 스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그 수양력이나 수양력이나 연구력이 쌓이지 않으면 치사력이 그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럼 예. 그래서 이 수양력에서 뭔가 번뇌와 이 번뇌가 치성하고 또 네. 번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또 무기가 치성하고 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초심자의 참 수양 공부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옳지. 그런 것들이 잠을 잠자듯이 바람이 잦아지듯이 이렇게 고요해질 때 비로소 뭔가 이렇게 참 적적성성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됐을 때 거기에 무슨 성리도 있고 견성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부지런히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자선하고 낮 동안에 보온하고 밤에 자선하라고 자선 공부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하루에도 네. 그것을 병행하는 거예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귀사님께서 아까 이제 하셨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번뇌가 치성한 사람들이 해야 될 먼저 공부가 있는 것 같고요. 있는 것 우선은 이제 같고. 그것을 가지고 꺼내면 공부의 방향을 잡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상태하고 마음씀을 계속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적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적적한 상태, 번뇌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 잘 듣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성이라고 할 때 아까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자체가 성성이 돼요. 그러는데 성성은 한데 분별이 없으니까 시비가 안 나와요. 상하가 없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가리를 낸다고 했었을 때는 제가 사과를 봐요. 그냥 분별 없이 볼 때는 사과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먹게 하려고 하면 씻어야 되고 쪼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말을 들으면서 누가 어떤 경지에서 말을 하는지 저는 들을 때는 그냥 들어. 근데 생각을 할 때는 아, 지금 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요. 자, 성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확대 해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아까 그냥 분별 없이 들었을 때의 성성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 실은 나우님께서 그 성리품 공부하자고 했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자연명의 입장에서의 또 성성이 있다. 뭔 말이냐? 각자들의 삶에 인과로서 나타난 자기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각자의 조물주로서 이제껏 필연적으로 그 인과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다 사연들이 있고 내력들이 까닭들이 다 있단 말이죠. 뭔 말이냐? 저는 그 성성이라고 할 때 그냥 들을 때는 그냥 들어. 그 자체도 성성이에요. 분별 없어. 그것도 성성이죠. 하지만 분별을 내야 될 때의 그 마음에서 성성은 어떤 거냐? 낱낱이 쪼갤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또 성성이 더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야 말대로 자연명할 때 한 사물 온통 받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존재로서. 그냥 분별 없이 받드는 것도 있지만 아프면 아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이것들을 알고서 대응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저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치우치다는 표현보다도 그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 법을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다 생각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예. 네네, 우리 요즘에 익사님의 문제 제기는 항상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익사님의 문제 제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고답적으로 갑자기 그 단어가 왜 떠오르지? 고답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공식처럼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쓰는 이 성품의 지혜 또는 각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계를 대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은 이게 그 백과사전식이 아니거든요. 아까 천사님 말씀하신 이프덴이요 그냥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비 올 때는 우산을 써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요, 비 올 때는 우산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한 석 달 가뭄이었을 때 그렇잖아요. 석 달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 오는데 농부가 우산 쓰고 나갈 리가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당연히 이러면 이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교법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자기 성품도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질문을 하시는 그렇게 우리한테 이제 질문으로서 공부가 이렇게 토론하게 하는 게 우리 익사님의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메모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떠오르는 대로 좀 메모를 좀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요. 근데 거기 말씀을 또 드리고 익사님도 말씀도 해주시고요. 예, 또 천사님도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원성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짐이 없는 경지
근데 원래 저기에는 보면은 때라고 나와 있다. 그렇게 됐는데, 자, 경지든 때든 간에 마음에 정신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이게 핵심이잖아요. 없는 경지는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고, 이건 내비두고요. 이건 뚜렷하고 고요한 것이 바로 이제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뚜렷하고 고요하면은 이게 바로 성품이거든요. 성품에 그냥 성품을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성적적이에요. 적적 성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뚜렷하다고 하는 건 성성하다는 뜻이, 성성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밝은 거, 명료한 거, 그런 의미고요. 성성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니까요. 그다음에 고요하다는 건 적적인데, 그래서 이제 적적 성성한 거를 이제 정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반대는 이제 망념과 뭐죠? 번뇌 그리고 무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대회장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무시선의 강령에서 보면 일심이 뭐죠? 동하면.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성 적적이거든요. 성성 적적을 일심이라고 말해요. 번뇌 없고 무기 아니고. 그러니까 번뇌 없고 무기가 아닌 성성 적적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뭐 빨래를 하든 아니면 밥을 먹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남하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이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뭐 보호하고 그다음에 뭐 말 잘 듣고 뭐 윤리도덕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의는. 그렇기 때문에 무시성법에서 정의는 사실 윤리도덕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품 그 자리에서 낮추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전혀 어떤 꾸미지 않는 행위, 상없는 행위, 주착이 없는 행위, 응용무념 자체를 갖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반대로는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잡념이 뭐냐면 망념이에요. 망념, 뭐 우리 번뇌심, 시비심, 분별심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면 무조건 불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남을 해친다거나 남의 걸 손댄다거나 뭐 게으르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와 불이라고 하는 건 일심과 일심 아니라는 것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로 다란 말이죠. 이게 성성적적하면은 그 순간에 무조건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행위가 숨 쉬는 것도 그냥 정의예요. 성성적적한 상태에서 숨 쉬면 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남을 위해서 뭐 뭘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사심 잡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번뇌가 있고 시비 분별심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업을 짓는 것이지 이거는 불이거든요. 업을 짓는 거예요. 다음 생에 다시 선업이면 선업을 받는 거죠. 그것이 그 성품의 원래 그 순수한 일체 모든 것을 떠나 있는 분별주착이 없는 응용무념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저는 수양연구취사가 수양할 때 이렇게 성성적적한 그 마음 상태로 그 순간에 그 상태로 하고요. 사리연구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그 성성적적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지만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성성적적은 사실은 식이 아니거든요. 해죠, 지혜. 그리고 작업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작업지사가도 우리가 정의가 불이를 나누지만 이 순간에는 사실은 시비분별을 가지고 하면 이거는 업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부처님의 행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선 기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수양인구 취사 그대로가 무시선법 그대로하고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수행을 올바르게 진리적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론상의 수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따로 해가지고 수양 열심히 하고 사리연구 열심히 하고 작업자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그 어떤 성성적정한 것을 깨졌다. 성성만 있었지 적정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성품의 공부가 아니고 그냥 하나씩 닿는 편수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떠오르니까 지금.
우리가 작업 취소를 할 때요. 그렇잖아요. 작업 취소할 때 우리가 정이냐 불이냐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적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성성만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옳아. 이럴 때 이미 12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1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듣고 바로 느끼고 아는 거 그냥 행하는 거죠. 그 행위만 보아서는 행위만 보면 완전히 바보들의 행위 같아요. 바보들은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프면 먹고 한 숟갈도 더 먹지를 않아요. 맛있는 것이라고 한 숟갈도 더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자기 그 양만 먹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딱 신호를 보내면 그냥 누워서 자버려요. 그냥 어디 가서든 자.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애들은 거기 저 엄마가 펴준 그 자리에 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갑자기 마루에서 자버리고 막 해요. 그래서 깨서 돌아다니고 또 그래요. 이게 사실 성품의 작용인데 1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그 성성적적한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수양연구추사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아까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 같이 해탈도 하면서 우리의 그 공적 영지도 갖추면서 그리고 부처님의 행을 중도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자꾸 지금 현재 비춰보는데 아까 제가 이제 분별 없이 들을 때의 마음 상태가 있고요. 그냥 분별 없이 들을 때 그냥 다 들려요. 근데 이제 거기 하다가 딱 뭐가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제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 생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제 나름대로 취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을 끌고 가면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어리석음으로 가더라고요. 요란함으로 가버려 그냥. 그러면은 다시 그걸 보고 이렇게 적적한 것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봐도 우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아이고야 그래도 잘 가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 돌고 돌림 게 분별 없다가 분별 있다가 다시 분별 없는 자리 이렇게 회복해서 다시 그 분별을 이렇게 냈을 때는 이게 여기 취사가 같이 있죠. 정신수양도 있고 사리연구도 있고 이걸 돌리면서 작업 취사 같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직 공부가 미진해서 이렇게 돌리지 대종사님 말씀처럼 지극하면 구궁이 구족일 것이다. 그 지경은 저도 믿어요. 지금 제가 하는 상태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단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는 뭐냐? 지극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서 과정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는 과정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이 지나치게 결과를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구궁이고 구적인 상태를 이거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1학년이 6학년 흉내 내는 거거든요. 한 가지 그래요. 떠오르는 근데 말씀 저는 알았어요. 예. 한 가지 떠오르는 대로 말씀만 또 드리고 익사님 말씀을 좀 또 이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이 없는 경지냐 또 분별성과 주착이 없는 때냐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지금 그렇죠. 익사님 말씀하실 때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분별 주착 없이 듣는데 거기서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순간을 얘기하고 싶어요. 생각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요. 떠오르는 그 생각, 그 순간에,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과연 적적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알면서 상황 파악도 동시에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성성적적이 동시에 있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그건 지혜예요. 그거는 그렇죠. 절대로 떠오르는 게 예. 모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지가 사실 공적 영지예요. 그게 모지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저게 모지라고 하면서 적적이 사라져 버렸다. 그럼 거기에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죠. 생각이 떠오를 때 이제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제 적적 성성이 되잖아요. 분별 주착이 없는 상태가 이제 네. 이루어져요. 그거는 이제 뭐 익사님이나 저나 이제 그 서로 차이가 없는데요.
그 상태에서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를 때 그 떠오른 그 순간이 그 순간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냐? 뚜렷한 건 분명히 성이 떠올랐으니까 뚜렷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이니까 성성하다고 예. 표현할 수 있죠. 예.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고요하냐는 거죠.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떠오르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마음이 끌려가지 않아요. 떠오르면서도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꾸짖을 때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을 꾸짖을 때 막 거기에 끌려가면은요, 화가 나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꾸짖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꾸짖는 생각이 없고, 예를 들어서 마음 가운데는 편안한 마음으로 꾸짖을 때는요, 깨어있으면서 꾸짖어요. 그래서 참 빈 마음으로 꾸짖기 때문에 화도 안 나요. 애만 잡는 거예요. 애만 잡아. 애만 그러니까 나쁜 짓 못하게 잡는 거지. 나는 절대로 애한테 어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적적한 가운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적적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에 깨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끌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주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는 아니고 절대 나쁜 게 아닌데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그게 성품을 벗어난 마음이에요.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나우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다고 보는 게, 저는 그래서 수상문 정예와 자성문 정예가 같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나우님 말씀을 들을 때는 편안해요. 말 그대로 그냥 적적성성이에요. 제가 봐도 편안해. 근데 그 경계만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것은 좀 더 어떤 부분 파고들 때가 있어요. 파고들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놓칠 때가. 근데 저한테는 그 놓칠 때 딱 두 가지예요. 즉각 알아채가지고 바로 회복할 때는 제가 봐도 야 기뻐. 야 이거 오늘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가. 그런데 그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생각 나가지고 그 생각을 쫓아가 또. 아이고 그럼 이제 막 후회하는 거예요. 또 아이고 또 이제 내가 또 그러니까 아까 자성문 정예에서의 입장에서는 있죠. 그게 그냥 일어난 생각 그 자체도 그냥 여여해요. 그냥 뭐 일어나는 것도 하나 걸림이 없어. 그 자성문 정예로서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성문 정예가 또 있어요. 수성문 정예로서 분별이 있어. 끌려가는 상태가. 그때는 제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예. 우선은 저 입장에서는 나오님 말씀 찬성하고 네. 그거 예. 제가 보기에는 수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성문에서 주착이 있는 상태, 이렇게 주착을 놓아버리는 단계가 하나 필요해요. 스텝이 하나 필요해요. 스텝을 하나 밟아야 돼. 그러죠. 이게 수상문인 거고, 그 자체가 필요 없이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성한 상태에서 적적을 놓지 않고 있으면 그냥 자성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성문이 바로 그 세밀한 네. 순간 공부하는 게 우리가 사실 속 깊은 공부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조금 내가 그러죠. 조금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고 그래서 하는데 제대적으로 조금 더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 이제 여기 시간으로 5시 1분인데 거기 시간은 7시잖아. 2시간 차이 나니까. 이제 그만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연치료 했을 때, 거론했을 때 나 선생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중에서 정기훈련법 위주로 가닥을 잡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아요.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상시훈련은 거의가 무시선법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시훈련은. 그렇습니다. 일 속에서 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훈련을 왜 하느냐 하면은 상시훈련의 자료를 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잘 나왔어요. 그 무시선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상시훈련할 때도 항상 그 자성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유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의불의를 갖다 나눌 때도 마치 유념 무념을 나눌 때 그랬어요. 일이 잘 됐으면 처음에는 유념은 마음을 멈추는 상태로 유념이라고 해가지고 유념 건수를 적거든 상시일기에. 나중에는 그래 안 해요. 나중에 그 일이 잘 됐으면 유념, 못 됐으면 무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일이 성공적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 자성대로 정성적정한 상태에서 하면, 공정영지로 하면 성공적으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잘 됐으면 유념, 못 됐으면 무념 건수를 잡으라 이래 하셨단 말씀이죠. 그거 다 개부시켜서 말씀드리고 저는 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대회장님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는데
아니, 이제, 막이 내리기 전에 가신다면 어떡해요? 잠깐만, 잠깐만. 오늘 이 비행기 부분에 타고 간다니까. 대해서, 이 부분만, 이런 수상의 수행에는 왜 정의가 없는가? 이것도 마무리 지어주고 가세요. 이제 다른 부분이 말씀 안 하셔도 대회장님 하시면 되니까, 이런 수상의 수행에는 왜 정의가 없는가? 너무 단답식이니까 대회장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네, 2부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일원상 내가 조금 전에 처음에 깨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원상 자리는 아까 내가 대기 어필한 것이 우리 김원성 교무님한테 왜 어느 도단의 입정처는 이야기하고 유무초리 생산문을 지내가 버리느냐. 마치 어떤 분들이 무상으로 보는 무량생에는 다 아는데 설명을 길게 하고 유상으로 보는 무량생에는 설명을 짧게 하듯이 왜 유무초리 생산문은 왜 말을 안 했냐, 지나가 버렸냐, 그렇게 지적했듯이 유무초월 자리지, 그 자리가. 유무를 초월한 자리니까 대소유무에서 유무를 빼버리면은 대소가 남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대소유무에서 마이너스 유무하면은 제로, 대소 남잖아요. 2799에서 99를 빼면 2700 남듯이. 그런 공식이 산술 뺄셈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보세요. 자선 그대로 행하면 선이 되고, 그 자리는 선악의 분별이 없지만은 나오면 선이 된다 이듯이 나오면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정의다 불이다 분별이 없지요. 그 자리에는 이런상 신앙에는. 그런데 나오면 선이 된다. 그것이 개선설이거든. 이열개자 개선설. 성품을 그대로 바라면 선이 되고 성품을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된다. 그는 의미하고 같는데 좀 몰라 이것이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는 정의 불의의 분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가야 네, 됩니다. 네. 비행기 네, 타.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 천사님이 손 드셨으니까 천사님 말씀도 듣고 가셔야 돼요. 천사님이 무슨 말씀, 천사님 화면도 안 켜시고 손만 들으셨네요? 비행기 내 기다려주나 비행기가. 아, 모두가 빨리 법인들 1분 동안 마무리하세요. 내일 언제 도착해. 비행기 시간을 얘기해? 갑자기 비행기 시간을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보러 간다니까요. 예. 그래. 천사님, 네. 음소거 빨리 푸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대회장님 바쁘시답니다. 네, 제가 괜찮아요. 봉사님 가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그 나도현님이 뭐 적적성성 성성적적도 말씀하셨고 선거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가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면 옳고 옳지.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그르고 그렇지.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면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은 그러다 하는 그런 법문이 있잖아요. 그 네. 여기에서 적적은 영기질로 볼 때는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성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적성성이라 하면은 적이 앞에 있으니까 정을 의미한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성성적적이라 하면은 동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면 옳고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그러다 하는 이런 말은 그 일이 없을 때, 그 정할 때 육군의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 두릇하고 고야의 분별성과 주착시 없는 그 본성인 정신의 입정을 딱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면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은 그러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동할 때 얘기, 일이 있을 때 얘기죠. 그러면 일이 있을 때는 육군의 문을 열고 육경을 대할 때는 본성에 바탕해가지고 자성의 공적 영지만 드러나지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업을 하고 연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잠깐 수정을 가야 돼. 동할 때 아닙니다. 정할 때 공부 중에도 방금 그 두 가지 말이 다 들어가요. 정할 때 공부 중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천사님 말씀에 한 가지 선과귀감의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거든요. 선과귀감에 뭐가 있냐면 조적 고요함을 비추는 것은 등각이어서 보살의 경지요. 고요함을 비추는 것은 조적지 등각이어서 보살의 경지요. 적조
고요함이 비추는 것은 묘각이어서 부처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적적성성, 적성성적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네. 실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묘각이 안 됐어요. 묘각이 안 됐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서 요란히 짓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표준은 확실히 알아요. 뭐냐? 적조. 정말 아까 여기 나온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요함이 비출 때가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는. 이건 된 거예요, 그냥. 더 됐어요.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자. 아이, 네. 자, 그리고 공사님 마무리하였어. 예, 수상문정예와 자성문정예도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수상문정예는 차제를 두는 거예요. 차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고요함을 취하고 성성함을 취하고 말이지. 밝게 보는 것을 취한다 이 말은 순서를 두는데 자성문은 정예를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차제가 없다면 차례를 수신결에서는 차제라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차례가 없어. 먼저 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상문정예와 자성문정예를 이제 나눌 때도 수상문과 자성문은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정말 좋은 공부했습니다. 지금 초인종 누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좋은 공부했고요. 가세요. 잘 예, 가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예.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예. 이제 마칩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예. 네. 아침에 예. 오세요. 진짜.